함수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에 뭐를 배웠냐면 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을 배웠어. 이런 거 맞지? 1 풀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왔어. 1, 2, 2, 1, 3, 0, 4,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맞지? 그거를 식을 y는으로 식을 바꿔버릴게. 그 x를 이항시키는 거야. 이게 y에 관한 1차식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즉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인 거야. y는 누구누구 이렇게 고치는 게 1차 함수인 거야. 근데 1차 함수 이전에 너희가 뭐를 배웠냐면 옛날에 1학년 때 y는 ax 이런 거 배웠어. 이게 정비례 상수인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때는 뭐라고 배웠지? 이름을 정비례라고 배웠어요.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x가 1, 2, 3 이렇게 가고 y는 2x라는 식이 있어. 그럼 x에 1을 넣으면 y값은 2고 2를 넣으면 y값은 4고 3을 넣으면 y값은 6이고 그래서 2배, 3배 될 때 얘도 2배, 3배 된다. 그래서 x분의 y의 비율이 1분의 2나 2분의 4나 3분의 6이 다 b2로 일정하다. 그래서 이 일정한 비율을 정비례 상수 나중에 기울기라고 해.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0을 넣었을 때 0이거든. 항상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면서 얘가 양수일 때는 올라가는 거, 음수일 때는 내려가는 거 크게 두 가지 그래프밖에 없어. A가 양수일 때는 올라가는 거, A가 음수일 때는 내려가는 거. 즉 Y에 관한 이 식을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해. 즉 그때 배웠던 정비례도 1차 함수의 한 종류야. 원점을 지나는 특별한 경우지. 그래서 우리는 XY에 관한 1차식을 Y에 관한 식을 정리하면 그게 1차 함수인 건데 그래서 1차 함수의 모양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Y는 AX 더하기 B 1차항과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항이 사라지면 1차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X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미지수가 두 개여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 배웠던 그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 때 하나의 식, 그 하나의 식이 바로 1차 함수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연립방정식 풀 때 그 미수가 두 개인 식은 그림으로 그리면 누구라고 했니? 바로 직선이라고 했어.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두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게 가면 그 만나는 점이 바로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x, y라는 하나의 해를 가지는 특별한 경우였고 그런데 특수한 해도 있었지. 가는 직선이 이렇게 가는데 또 하나의 직선이 또 이렇게 가는데 포개어져서 가.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했지? 연립방정식의 해를 풀면은 일치라고 했고 해가 어떻다고 해서 무수히 많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 다음 또 어떤 경우 있었지? 특수한 경우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나란히 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다 했어. 그거를 뭐라고 이름했지? 평행이라고 했어. 그럼 만나는 점은 있다 없다?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였지. 그거를 우리는 뭘로 판별을 했냐면 즉 ax 더하기 by는 c일 때 a-x 더하기 b-y는 c-일 때 이 개수의 비율을 가지고 했었어. 기억나니? 앞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즉 a-분의 a랑 b-분의 b가 c-분의 c가 자 a-분의 a랑 b-분의 b와 c-분의 c가 모조리 같으면 곱하면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즉 2배하면 3배하면 같은 식인 거야. 그러면 포개어지니까 일치인 거야. 무수히 많은 거야. 근데 앞에 개수는 같은데 뒤에 숫자가 다르면 즉 서로 다른 높이를 지나면서 똑같은 기울기로 가기 때문에 앞에 개수의 비율이 같은다는 것은 XY 개수의 비율은 기울어지는 정도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 상수는 y축과 만나는 점을 말하는 거라고 했는데 얘가 달라. 그러면 다르게 평행하게 가는 거야. 해가 없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얘가 같든 안 같든 필요 없어 얘는. 그냥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면 가다가 보면 끊어지는 게 아니야. 직선은 계속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은 즉 풀면 답이 하나 나오는 거야. XY 답이 나오는 거야.
가감법 대입법으로 풀면. 근데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해가 똑같으면 어떤 일이 생겨? 0x는 0처럼 5는 5처럼 말이 되는 식이 나와. 무조건 말이 되는 거야 얘는. 알고 보니까 즉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런 계산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해가 없을 때는 연립 방식을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빼서 풀면 어떻게 되는데 2는 4처럼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사는 것 같아? 말이 안 돼. 또는 x는 그러니까 3은 5처럼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와. 0은 3처럼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와. 그 말은 만나는 교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이렇게 다루었는데 그때 사용되는 하나의 식이 바로 1차 함수인 거예요. 물론 모든 식이 다 1차 함수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1차 함수라고 보면 돼. 그냥 지금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쉽게 그냥 연립방정식에 사용되는 그 식이 하나 직선이다. 그 직선이 너희가 생각하는 1차 함수다. 그럼 1차 함수는 좀 더 이제 약간 세분화시킬게. 직선 중에서 모든 직선이 다 되는 건 아니야. 자, 직선은 몇 가지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올라가는 직선이 있고요. 기울기가 양수인 거야. A가 양수인 거야. 그 다음 수평한 직선이 있어요. A는 0인 거야. 그 다음 내려가는 직선이 있어. 당연히 A가 뭐겠니? A는 음수인 거야. 그럼 이 중에서 1차 함수는 누구냐면 이 올라가는 직선과 내려오는 직선만 1차 함수야. 왜? A가 0이 아니니까. 근데 옆으로 수평한 얘는 A가 뭐니? 0이잖아. 여기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Y는 B 이렇게 숫자만 되는 거야. 숫자만 나오는 함수를 나중에 1차 함수를 안 하고 이거는 숫자만 나온다고 해서 상수함수라고 말을 해. 숫자만 나오는 함수는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1차 함수는 결국은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즉 미수가 두 개인 1차식을 풀 때처럼 이제 이거를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표를 완성하는 거야.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간다. 그럼 이제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6 되겠네. 마이너스를 넣으면 5 되겠네. 마이너스를 넣으면 4 되겠네. 0을 넣으면 x, y는 3이네. x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y는 2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y는 0이네. 이런 식으로 x, y의 대응을 시키는 거야. x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6이다. 그걸 우리는 순서상으로 마이너스 3,6이라고 표현을 했다 맞지? 얘는 마이너스 5를 즉 이 직선 위에 이 점을 넣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점도 넣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위를 지나는 점이 무수히 많은 거야. 물론 우리가 자연수로 제한을 걸면 음수는 되면 안 되지. 자연수는 몇 세트밖에 안 나와 보니까 얘도 아니야. 왜 아니지? 여기 0이 있잖아. 자연수는 몇 세트밖에 안 나와. 딱 2세트밖에 안 나와. 맞지? 그럴 땐 특별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했지. 사실 일반적으로 미수가 두 개인 1차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데 특별히 자연수로 제한을 걸면 2세트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미수가 두 개인 1차식이 쉽게 말하면 일종의 1차 함수꼴인 거야. 물론 1차 함수로 100% 같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로 고쳐지고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이때는 100% 1차 함수인 거야. 이게 사실은 같은 모양이라는 거 이해했니? 그리고 xy 값을 찾는 거는 x를 넣고 y를 찾으면 돼. 즉 1차식 계산할 때처럼 집어넣고 찾는 거야.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함수라는 것은 두 변수, 우리가 사용했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에서 xy 변수 있었지. x값이 하나 정해지면 y값은 x를 넣으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그거를 f 땡땡이라 해서 그냥 x에서 y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 f. f는 이제 영어로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해. 그래서 이니셜을 따서 함수다. 어떤 함수냐? x를 넣어서 y를 찾는 함수다. 그런 일반적인 함수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그냥. 이거는 함수다. 실제로 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이 x를 f에다가 내가 집어넣을 거야. 어떤 값을. 어떤 값을 넣을지는 이제 알려주겠지. 여기서는 1을 넣어라.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2를 넣어라. 2를 넣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오른쪽에 식이 있단 말이야. 그 식을 계산한 게
그 계산한 결과값이 y인 거야. 그러면 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식을 선생님이 임시로 이렇게 할게. ax 더하기 b의 꼴이니까 2x-1의 꼴로 적어볼게. 그럼 이게 함수를 식으로 표현한 거야. 선생님 y는 어디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x를 넣고 계산한 f의 값 있지. 이게 바로 y야 그냥. 즉 y는 1을 넣고 1이고 1을 넣으면 3인데 즉 x에 누구를 넣는지 보이지가 않는 y야.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주냐면 이 f1은 이게 y 값이야. 근데 x를 누구를 넣고 계산한 y 값이야? 1을 넣고 계산한 y 값인 거야. 얘는 누군가 그럼? x에 2를 넣고 계산한 y 값인 거야. 얘가 다 y야. 계산을 했기 때문에 y야. 그러니까 y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x에 누구를 넣고 계산했는지를 알아보기 훨씬 더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y 자리에 가 지훈아 과제 잘 풀어오고 y를 안 적고 fx라고 적어놓을 때가 많아. 두 개는 같은 거야. 즉 y는 2x 빼기 1이나 fx는 2x 빼기 1이나 같은 식이야. 알겠어? 괜히 f라고 돼 있다고 어렵다 이러지 말고 이게 y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함수 기호 f는 함수를 뜻하는 펑션의 첫 글자를 기호한 것이고 내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이상 정해지면 함수가 아니다. 이 말도 중요한 게 x가 하나면 y도 반드시 하나만 정해져야 돼. 즉 1을 넣으면 1의 값을 넣었을 때 2가 2면 2지 2도 되고 막 5도 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x랑 y랑 한 개씩만 대응해야 돼. 근데 x를 넣었는데 선생님 y 없는데요 못 찾겠는데요 이래. 이것도 함수 아니야.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함수야. 1을 넣었는데 그 값을 찾아낼 수 없으면 그 함수식은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차함수식이 아닌 거야. 반드시 함수는 넣으면 값이 나와야 돼. 그리고 한 개만 나와야 돼. 막 두 개가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에 하나만 대응된다. x 하나에 y가 하나가 대응된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y는 3x와 fx는 3x는 어떻다고 표현이 같은 거라고. 어차피 fx가 y를 말하는 표현이니까. 단지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좋다고. x에 누구를 넣을지를 알아보기가 좋다라는 거지. 그냥 y 하면 x가 누굴 때 y 값이야? 그건 다시 문제를 읽어봐야 돼. 근데 f5 이러면 안 읽어봐도 5 넣고 구한 y 값이구나. f5 보이잖아 바로 맞지? 5를 넣어서 구한 y 값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변수 문자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문자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말을 해요. 변하는 숫자라는 뜻이지. 그래서 미지수로 표현하는 거야. 자, 변수와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 일정한 숫자를 상수라고 하는 거야. 정해진 숫자를 말하는 거야, 상수는.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즉 1차의 개수 변수 x에 어떤 상수 a가 곱해지는 거야. 이 숫자는 정해질 건데 그 숫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임시로 a라고 적어놓은 거야. 그 다음 또 누가 뒤에 정해질 거야? 숫자 상수 b가 정해질 거야. 근데 b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임시로 b로 정해 놓은 거야. 근데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뭐가 0이 아니어야 돼. a는 0이 아니어야 돼. b는 0이다 해도 관계없어. 1창만 살아있으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 어떤 식인가 잘 볼게. 1을 넣었더니 7이 나왔어. 2를 넣었더니 14가 나왔어. 어떤 규칙이야 보니까? 정비례인데 몇 배? 7배지. 그러니까 정비례는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b가 필요가 없는 거야. 1차 함수는 1차 함수인데 바로 y는 얼마야? 7x 이래 되는 거지. 그 생각해봐. 1 넣었더니 7 맞니? 2 넣었더니 14 맞니? 알겠니?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제를 읽고 풀어주면 표를 안 보고 풀어주면 1초에 7km 이동한다잖아. P판은 X초 동안 이동한 거리야. 그럼 1초에 7km고 2초에 14km니까 당연히 두 개를 어떻게 해서 이동하니? 곱한 만큼 이동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거속시 공식이네 맞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시간과 속력을 곱해서 거리 y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y는 7x. 자, 식 나왔으니까 이 표 1 넣으면 여기 7점 되고 2 넣으면 14점 되고 이게 바로 f1의 값인 거야. 얘는 f 누구의 값인 거야? 2의 값인 거야. 얘 누구의 값인 거야? f3의 값이야. 전부 다 y 값인데 누구를 넣어서 구한 y 값인지가 좀 더 자세히 보이게 표현을 한 거지. 1차 함수 이해됐습니까? 네. 자, 함수가 아닌 거는 뭐가 있을까 볼게. y는 식을 뭐라고 안 주고 글로서 주고 있네. y가 누구지?
자연수 x의 약수의 값을 y로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x가 2일 때, 자, 2의 약수 누구지? 1도 있고 2도 있지 않니? 근데 x가 대응되는 게 몇 군데야? 1한테도 가고 2한테도 가는데 자신의 약수한테 대응한대. 두 군데 갔잖아. 뭐 함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닌 거야. 알겠니? 오직 하나에만 대응해야 함수인데 두 군데 갔으니까 함수가 아닌 거야. 약수를 구해보면 몇 군데 가는지 알 수 있잖아. 됐어요? 네. 그래서 함수 값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했던 fx, 즉 x를 넣어서 계산한 y의 값, 이 y 값, 함수 값은 바로 y를 말하는 거야. 즉 fx를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정확하게 또 누구를 넣었을 때 함수 값, 1을 넣으면 1s의 함수 값, 1일 때 y의 값, 2를 넣으면 2s의 함수 값, 2일 때 y 값. 함수 값은 바로 누구의 값이다? y 값을 말하는 거야. 즉 f를 계산한 값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x를 넣어서 f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fa는 x에 누구를 넣고 계산하는 뜻이야? 누구를 넣고 계산하라고? a를 넣고 계산하라는 거야. 그래서 fx는 as의 함수값, x는 a일 때 y의 값, fx에 x는 a를 대입하여 얻은 값. 자, 함수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x를 3개를 줬습니다. 그럼 3개를 각각 대응하는 y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지. 그래서 표를 만들어봐. x가 마이너스 1대 0일 때 1대. 자, y는 어떻게 되면 되겠니?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y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야지. 그럼 마이너스를 넣으면 f-1은 어떻게 되겠니? 모든 x에다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 넣습니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얼마니?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을 적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곱하기니까 점 찍고 괄호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넣으면 얼마니?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요. 그 다음 1을 넣으면 얼마니? 5요. 그래서 f-1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f0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1을 쓸 때 함수값 f1은 얼마? 5. 다 계산했잖아. 그래서 함수값 세 가지 다 계산한 거야. f-1은 마이너스 7, f0는 마이너스 1, f1은 5. 이거 다 찾은 거야. y값 3개를 찾은 거야. x 3개에 대해서 y값 3개를 찾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을 구해내는 게 그게 함수입니다. 자, 뒤에 305.1 x를 썼을 때 표 완성하는 거 이거 할 수 있겠네, 없겠니?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f1 구하라. 뭐 하는 거야? 이 식에다 x에 누구 넣어라? F 1 넣어라. 그럼 이 식 그대로 여기다 1만 넣는 거야. 그럼 3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적으면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한 값은 얼마야? 2. 적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찾으면 돼. 자, 이거 찾아야 돼. 자, 0 넣고 1 넣고 두 번 계산해서 값 나오는 거 두 개 어떡하라? 뭐 하라? 더해요. 그래서 다 찾으면 돼. 듣기만 하면 되는 거 할 수 있겠니? 네. 연립방식 더 어려운 것도 풀었는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자, 빠르게 완성해 볼까요? 1분에 60m 간답니다. 1분에 60m겠지? 2분에 120, 180, 240 가겠지? 자, 표 완성했고요. 관계식은 딱 보니까 1분에 60, 2분에 120 정비되니까 바로 상수는 필요 없고 y는 60x. 점검해봐. 1은 60 되는지 2는 120 되는지 맞지? 자, 함수니 아니니? 정비례는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함수이다. 왜? x에 대응되는 값이 한 개씩 있잖아. y가 두 개 나오지 않지? 그럼 함수라고 했잖아. 이해돼? 네. 그 다음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아닌 것 찾습니다. 그럼 식을 만들어 보면 돼. 1차 함수의 형태는 y는 ax 더하기 b의 꼴이 되면 되는 거야. 자, 자연수 x의 약수. 이거 아까 전에 했잖아. 함수였어 아니었어? 아까 아니었지? 2의 약수는 1도 있고 2도 있고 x 안에 y가 두 개 대응되는 데 있지? 약수는 자연 x의 약수. 함수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한 변이 x인 정사각형 그림 그려봐. 근데 둘레 길이 y. y는 왜 x겠니? x가 4개 있으니까 둘레니까. 4x. 자, 정비례니까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함수가 아닌 걸 모르니까 일단 1번이 아닌 거고 또 인지한지 잘 봐야 돼. 동그라미 쳐놓고 있는 거 항상. x는 보다 작은 자연수 y. 예를 들어 3이라고 생각해보자. 3에 대응되는 애가 지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응한대. 그럼 자연수가 지보다 작은 게 어디 한두 개야?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 아니지. 답은 3번 되겠네. 근데 x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어떤 수를 잡아봐. 5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지.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지. 7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2지. 8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지.
그 다음에 3을 5로 나누면 안 나눠지니까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야. 자,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는 거 맞니 안 맞니? 맞아요. 맞지? 함수입니다. 물론 같은 게 나오는데요. 관계없어. 하나에 하나만 대응하면 되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1, 2, 3, 4번 시험 문제가 답이 있는데 이게 1, 2, 3, 4 보기가 있어. 근데 1번 문제의 답이 3인데 2번 문제도 3이고 4번 문제도 3이고 4번은 1이야. 선생님이 출제 잘못한 거야 이게? 답이 3, 3, 3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25문제인데 보기가 1, 2, 3, 4, 5밖에 없으면 어떻게 답을 계속 바꿀 수 있어 보기를. 맞지? 그래서 함수는 y 값이 같은 게 두 번 나와도 돼. 중요한 건 x랑 하나의 x에 대해서 화살표가 두 번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다른 x가 같은 y한테 가는 거는 괜찮아. 그거는 문제의 답이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함수도 아니다 구별하는 거 연습을 해줍니다. 밑에 좀 읽고 답 찾아보세요. 자, 3번은 어떻니? 이 식에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1 넣고 한 번은 2 넣으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비례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1차 함수는 아닙니다. 반비례도 함수는 맞아요. 반비례는 어떻게 그려지는 함수인지 기억나니? 1, 3, 4분면이나 2, 4, 4분면의 쌍곡선으로 그려지는 함수였지? 자, 6을 넣고 6을 여기다 넣었어. 6분의 9는 2분의 3이야. 6을 넣으면 F6의 값은 2분의 3이야. 2배 하래. 그럼 답은 3이겠네요. 이해되겠어? 갖다 놓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 할 수 있겠니? 네. 자, 이번에는 함수인데 누구를 안 알려주고 있니? 1차의 개수를 안 알려주고 있지. 네. 대신에 여기 순서상을 알려주고 있니? 네. 몇 코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2에 넣었을 때 y값은 마이너스 9를 지난다. 한마디로 즉 연립방정식 치면 해를 알려주고 있네. 이게 x, y라는 거 알겠니? 네. 그럼 그 해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맞지? 이건 누구 자리? X. 얘는 y 자리 맞지? 그 y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잘 봐. 이게 y야. 누가 y지 이 중에서? 없어요. A요. y는 fx가 통째로 y라고 했지. 아. y가 fx 통째로 y라고 했잖아. 그럼 요 놈을 통째로 뭐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로 바꾸는 거. 이건 넣는 거 아니야. x를 넣는 거지. y를 넣을 때는 이 fx를 통째로 마이너스 9로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면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y로 고쳐놓고 그리고 y에다 누구를 넣어야 돼? 마이너스 9를 넣는 거라고. 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2a, a에 관한 방정식이 되지. 예, 넘기니까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a, a는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3a를 구했지. a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y는 3x-3이라고 식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이걸 적어놓으면 이제 요 세 놈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식을 찾아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표를 넣고 푸는데 y값 넣을 때 조심할 거는 이건 y값인데 이거 x에 넣는 거 아니야. y값이니까 헷갈리면 이때 얘를 y로 고쳐놓고 푸는 거야. 그럼 이걸 통째로 y를 마이너스 9로 바꿔버리는 거야. x를 넣을 때만 요 괄호 안에 넣는 거야. 그리고 적을 때 f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x를 넣을 때만. 그거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럼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풀 수 있으면 이제 소수함까지 풀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풀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검사를 한번 받아 보세요. 왜 문제 안 되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걸. 7시에 끝내고 할 수 있잖아. 15분 남았잖아. 자, 여기까지 끝냅니다. 네.